안녕하세요. 2020 경기도 평생학습 이슈 앤 트렌드 탑 10 진행을 맡은 레이디 나나 미스터 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진흥원 얼짱 오늘의 레이디 나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0 경기도 평생학습 이슈 앤 트렌드 탑 10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나나님? 네, 제 9회째를 맞이한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는 유례없는 온택트로 진행하며 그간에 쌓인 노하우가 아닌 새로운 방법과 도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일상의 멈춤과 혼돈 속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다 아픈 상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20 회상 평생학습 20년 나이 20년 이것이 제9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린 콘서트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 컨셉의 하이라이트 경기도 평생교육 20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평생교육 이슈 앤 트렌드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레이디 나나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었죠? 네,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총 806명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 결과를 전격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쉬운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저희가 팡팡 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게요. 두둥. 와, 모바일 상품권이요? 상품 진짜 빵빵한 건데요? 저도 진짜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정말 생깁니다. 자, 그럼 평생학습 시대 그 사막을 울린 1999년을 회상하며 추억을 싣고 학습 열차 출발합니다. 뿡뿡! 자, 먼저 10위 발표합니다. 10위는 경기도 대한민국 평생교육 위상 제고가 선정되었네요. 레이디 나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로 빛이 났죠? 근데 혹시 우리나라 평생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뭔지 아세요? 저 정말 똑똑해요. 저 미스터 큐가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입니다. 또 그중에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도시가 경기도에 지금까지 총 5개 도시입니다. 진짜요? 네. 2005년도에 광명시 이천시, 2008년도에 용인시, 2013년에 남양주시 학습등대, 2014년에 오산시 시민참여학교가 수상을 했죠. 우와.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그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학습도시상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학습도시상은 남양주시의 학습등대가 첫 시상을 했고요. 수원시 누구나 학교, 모라도 학교 등의 사례로 또 수원시가 수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리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한 광역지자체가 경기도입니다. 이 밖에도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안산시, 파주시 등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다양한 상들을 얼마나 많이 수상했게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옛날 노래로 놀라워라 최고의 경기도 별이 국내에 합쳐 무려 7개라고요? 와, 침대 광고에서 나오는 별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매력적인 경기도.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경기도로 들어와. 자, 경기도는 평생학습으로 여러분들의 꽃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생학습 이슈 앤 트렌드 탑 10 9위로 가보겠습니다. 프로포션 넘버 나하하하인. 자, 제 9위는 경기도 평생학습 참여율 46.4%로 전국 대비 3% 상향이 차지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이거 깜짝 상향 아닌가요? 진실을 말해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래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까지는 전국 대비 경기도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전국 참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성 인식, 또 선도적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오늘 녹화 못 끝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표와 성과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보니까
진짜 성장이 이렇게 2차 함수를 뛰어넘는 성장인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의 농구 선수 서장훈 씨의 키를 넘어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북유럽 평생학습 참여율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도의 평생학습,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자, 다음은 팔팔하게 제8위로 넘어가 봅니다. 제8위, 경기도 평생학습 도시 전국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장학금 도입이 차지했습니다. 레이디 나나, 혹시 저 평생장학금이 뭐죠? 네, 수년 전부터 평생교육계에서 필요성이 논의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긴급한 과제가 되었고, 이때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여러 학계에서, 여러 각계에서 그것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생교육 책무성을 강조한 온 국민 평생장학금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졌죠. 그렇군요. 네, 지난 9월 20일에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경기도 출신인 강덕구 국회의원, 또 교육부 국장, 또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기구 최훈실 부의장, 또 서울대 강대중 교수님, 또 하성시장님 등이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온 국민 평생장학금 도입과 또 헌법 제31조 시대라는 주제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는 온 국민 평생장학금 관련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이요? 예,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광명시와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평생장학금 관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광명시는 2021년 만 50세가 되는 광명 시민에게 평생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또 입수를 했었습니다. 장학금이요? 저도 평생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 인생 2막 3막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광명으로 이사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7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7위는 평생교육 활동과 양성 및 활동 지원의 랜드마크가 선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활동가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2001년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이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공공 영역의 평생학습의 이제 활약이 펼쳐지고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갔는데, 또 이것이 학습 공동체 구현 또 도시 재구조화 운동 차원의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인데,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시민들의 정지의식, 애양심 고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함께 해야 이 학습 공동체 또 지역 재구조화 운동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일임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 예로 저는 수원 시민인데 제가 용인시에 채용돼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정말 몇 달간 저는 바보였습니다. 바보. 할 수 왜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의 명칭도 모르고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 네트워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평생교육사 혼자 이 일은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2008년에 민관을 이어주는 과교로서의 학습 매니저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양성 과정을 개발해서 총 50분의 학습 매니저를 배출하였습니다. 레이디 나나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네. 박수 한번. 자, 보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료 화면에도 나가는데요. 이제 학습 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영국 노리치시의 러닝샵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습 정원에 학습 매니저를 배치해서 평생학습의 입문을 도와주고 또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의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해주면서 이제 기관들과도 경쟁 기관이 아닌
우리와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홍보해주는 일들을 매니저들이 하게 됐죠. 당시 열정을 담을 학습 매니저들의 사례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평생교육 1번가에 가시면 평생교육의 이해에 관련된 5강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네. 평생교육 1번가 꼭 구독 신청 꾹꾹 눌러주시고 그것을 활용해 주세요. 이러한 용인시의 평생학습 매니저를 벤치마킹한 남양주시는 용인시보다 더 확장해서 평생학습 매니저를 7개까지 양성을 했고요. 7기요? 네. 대단하네요. 지금까지도 그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현재 이제 10분 내에 학습 등대라는 정책으로 남양주에 총 122개소의 학습 등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학습 등대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이 학습만 연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에 설립이 됐을 때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마을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또 양성하는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활동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을 가서 한 곳 한 곳 소통하고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우리 이장들은, 우리 마을 대표들은 다 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보니까 이 간사들은 월급 없이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네. 즉 평생교육사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자리과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학습형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4대 보험이 되는 정식 일자리를 저희가 기획하고 양성해서 그것이 국가에서도 학습형 일자리 모델이 되고 전국에도 제가 저것 때문에 참 많은 시군, 많은 전국을 돌아다녔네요. 그래서 평생학습 마을 사업이 이제 정착하게 되고 또 3년 지원인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근데 이 마을 사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없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런 건가요? 학습 동아리 사업도 좀 그런데요. 아, 이 학습 동아리들도 1차 교육을 마친 분들에게 네. 이제 이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잠재된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또 이들이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배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비영리 민간단체 또 교육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설립해서 지역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지역 인적 자원이 선순환되는 그런 성과도 정말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매니저, 코디네이터, 평생학습 디자이너, 평생학습 활동가, 상담가 여러분, 또 학습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활동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도 평생교육이 존재하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깊이 존경하고 그 마음을 담아 노래 한 소절 띄웁니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저기 방송 중에 앵콜 신청해도 될까요? 야, 노래 실력 참 대단하죠? 자, 저는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제 6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쳐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제6위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 말이 참 묵직합니다. 레이디 나나 자세한 설명 이번에도 부탁해요. 네. 예전에는 단순히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네. 뭐 평생학습을 보급하고 차별 없는 기회 제공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개발 차원의 학습 기회 제공은 뭐 기본인 거고 배운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배워서 남주자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요. 네. 중장년들의 자기개발 또 전문교육을 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 생활기술학교 필수 과정 중에는 네. 무조건 이제 실습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실습이 사회공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좀 낙후된 시설들, 장애인 시설들, 또 복지시설들 이런 곳에 사회공헌을 계속 연결해서 많은 호응들을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또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올해 저희가 참단은 못했지만 경기도 평생교육 사회공헌단을 통해서 앞으로 더 지역의 교육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단은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빵빵 틀 그러니까 사업이었는데 너무 정말 슬픕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평생학습은 이제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또 나를 비롯한 우리 가정,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저는 학습의 통로,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행운의 열쇠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행운보다 행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복을 가져가는 열쇠이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시군들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모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왕시가 배워서 나누는 77인의 기부레일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멋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대구 달서구는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학습 동아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노고가 그 문서 안에 정말 눈물겹게 들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학습이라는 요소가 결국 평생학습의 생활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는 부분들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결과였는데요. 평생학습 이쯤 되면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문상자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 알수록 알쏭달쏭했는데 정말 재미와 흥미를 넣어 의미와 풍미가 느껴집니다. 자, 저도 학습이 고프네요. 평생교육 맛집 찾아봐야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요. 자, 20여 년의 역사를 담아 정해진 시간에 학습 열차가 도착하려다 보니 그 성과에 비해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역이 기다리고 있어 또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2020 평생학습 이슈 앤 트렌드 탑10 제 5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넬 넘버 5. 자, 제 5위는요. 평생학습 브랜드 사업의 메카 경기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최고. 정말 경기도는 평생학습 맛집으로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살이 찌고 있나 봅니다.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 광명시, 최초의 평생학습 마을 시흥시를 비롯해서 영국 노리치시의 러닝샵을 벤치마킹해서 재탄생했던 용인시 학습정원, 남양주시의 학습 등대, 또 퇴근길 배움 한잔 어때요? 라는 카피무크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부천시의 퇴근학습길, 오산의 백년시민대학, 의왕시의 학습레일, 의정부시의 야식당, 양평군의 우리 동네 학습여행, 고양시의 평생학습 카페, 수원시의 누구나 학교, 수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되었던 경기도의 우리 동네 학습공간. 잠깐만요. 숨 숨 넘어가시겠어요? 숨 차요. 아직도 10분 정도 남으신 거 아니에요? 더 많은데요.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시군도 잘하지만 또 저희 경기도도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 우리 동네 학습공간,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또 지식 온라인 평생학습, 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또 지금 하고 있는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까지 셀 수 없는 브랜드 사업을 창출하였습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도시들의 브랜드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소개되지 않았다고 시군 관계자분들 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제 마음 아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끝도 없겠지만 여기서 컷!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24시간이 모자라. 자, 다시 볼수록 대단한 경기도 평생학습입니다. 자, 모두에게 박수는 보내자고요. 짝짝짝. 자, 남은 성과가 더 궁금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4위로 갑니다. 제 4위는요. 경기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저도 진흥원 직원으로 입사해서 시군에 계신 평생교육과 관계자분들을 처음 만나봤는데요. 정말 정겹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비결이 있나요? 글쎄요.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애? 그러니까 사실 이티처럼? 그런가요? 네. 제가 그 뭉클했던 게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기초안으로 뽑았던 네. 탑10에는 이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저희 거를 드러낸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생각하면서 놓쳤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1차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시군의 관계자 평생교육사들께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 그때 놀라운 건 계속 전화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아니 실장님, 지금 경기도진흥원이 제일 잘한 게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걸 왜 뺐어요? 아니 과장급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컨설팅이 얼마나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것들을 왜 여기에 뺐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예. 얼마나 정말 뭉클했는지 다시 그때 생각해도 밤에 전화를 받고 밤에 카톡을 받았는데 그 퇴근 이후에도 나의 카톡에 자문해달라는 그 부분들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는 또 거기에 관련 사진까지 보내주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동지애고 그것이 결국은 네트워크이다. 평생학습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식도 낮고 자리매김하지도 못했고 교육부에서 서자고 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뚜렷한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의 학교 교육 과정 아니고 다 평생 교육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도대체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일들이 정말 다분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지자체 조직 안에서 또 각각 호를단신으로 들어간 평생교육사들의 좌충우돌 고군분투기 스토리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심파 사연도 많고요. 이거 한번 영화로 찍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심파라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유, 평생교육사들 전국에 13만 7천 명은 보지 않을까 생각이. 10만 명이면 저예산 독립영화로 찍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한번 저를 주인공으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정말이요? 감독님 해주시면. 예, 그러면 제가 투자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시군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2년 원년부터 시군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특히 시군에서의 과장님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장님들이 경기도진흥원에서 공문이 가는데 그 공문을 몰라요. 또 그냥 사장돼요. 그런데 이런 과장급 간담회를 통해서 네. 저희가 2박 3일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정말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이 어떤 것을 하는지, 평생교육 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진흥원, 타 진흥원과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성과거든요. 이 과장님들을 모여서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담당자가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 간담회에 한 번 참석시키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올해 9년 차가 됐는데 벌써 9년이 됐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저희가 순위 발표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도대체 평생학도시가 뭐 하는 사업이냐,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들과는 뭐가 다르냐 이런 고민들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컨셉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화끈한 교류의 장들을 만들어 간 결과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의식이 정말 끈끈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를 옮기신 과장님, 퇴직한 과장님, 승진한 과장님, 과장님들이 아직도 평생학습에 대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업 중 단 하나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왔는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과장급 간담회 말고 또 다른 성과 한 2개? 3개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네, 경기도 좋습니다. 31개 시군은 지역 격차도 심하고 학습 격차도 좀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특성화와 균형화 차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9개 도시에 총 322개의 실천 과제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요. 시군에서는 총 289건, 즉 89.8%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이때 핵심 내용은 평생학습 추진체제 강화, 특성화 사업 발굴, 네,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평생학습 도시 지정 등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얻은 성과는 시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 것도 큰 성과이지만 네, 경기도와 시군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계 체계, 또 시군과 시군 간의 상호학습의 성과도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추후 발표되는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다음 또 자랑이 있어서 네. 이 밖에 이제 연초에 추진 체계와 전담 인력 등 평생교육 현황 조사를 정례화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31개 시군은 자료를 제출만 하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결과를 공유하면서 네. 광역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또 상호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계하여 소통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연계소문 전문 연수도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전문 연수를 개최했는데요. 네.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 활동가, 네. 마을 리더, 평생교육사들이 모두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죠. 네. 유례없는 온택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도 사실은 올해 끊기게 되면 네. 그 단절이 되니까 그 동지애를 잊지 않고 그 온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만족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미스터 큐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그 네. 어울림 콘서트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포천시의 마을활동가 분이 행사장에 오시기 위해서 네. 새벽 4시 반에 포천 집에서 행사장 나왔답니다. 그래서 네.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오후 3시인가 4시쯤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복귀를 하셔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 폭설로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도 두 손 꼭 붙잡고 내년 이날을 기다린다면서 오늘 너무 좋았다, 정말 아쉽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떠나시는데 제가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눈물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더 펑펑 울었던 건 이제 또 있으세요? 이제 그분이 예. 오후 4시에 출발을 했는데 예.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도착하시면 선생님 전화 주세요.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날 피곤하니까 잤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포천에 전화를 해보니까 네. 이제 폭설로 차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버스가.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나온 선생님이 네. 새벽이 돼서야 본인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이야기 같은데요, 느낌이. 그런데도 그분은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어울림 콘서트에 계속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올해 비록 만나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네.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지만 이 방송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포천시 활동가 선생님을 비롯해서 먼 걸음 함께 해주시고 만일 제치고 함께 해주신 모든 활동가 관계자 여러분들로 인해서 빛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저도 경기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대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린 건데 아무튼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점점 평생학습 이야기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자, 정신 바짝 가다듬고 올림픽 동메달의 가치를 가진 3위 발표합니다. 제 3위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평생교육 100% 전면 배치가 선정되었네요.
100% 이거 실합니까? 가짜 뉴스 아니죠? 아, 실화고 리얼 스토리입니다. 정말이요? 이게 점점 순위가 올라갈수록 저희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평생교육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 제가 가슴이 바운스 합니다. 뜨거운데. 평생교육사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2020년 3월 기준으로 1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2005년부터 시청에 2명을 포함해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총 배치를 해서 총 16명의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하고 16명이요? 네. 정말 많은데요. 국가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가장 튼실하게 갖추고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전담 조직도 경기도는 100%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규모 또한 매우 큽니다. 경기도도 평생교육 국체제로 평생교육과 6개 평생교육 관련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군 또한 5개 시군이 국단위, 17개 시군이 과단위, 9개 시군이 팀 단위로 전담 조직이 모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앞서 소개된 맞춤형 시군 컨설팅 성과와도 이것이 연계되는데 가장 원했던 것이 그런 추진 체계, 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 유사한 시군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조직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로 조직이 이렇게 강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성과들 중에 이런 전담 조직 100% 평생교육사 배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또 경기도의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점점 1위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바운스 하는 것 같아요. 자, 심장이 바운스 터질까봐 겁나. 자, 이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31개 시군 평생학습 도시 100% 선정이 차지했네요. 이거는 제가 보도자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아마 광역지자체 최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데요. 제가 이 교육부에 저희가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이제 계속 아침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정 발표가 나는 부분들을 그 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2001년 광명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된 가운데 2020년 이제 동두천시하고 안성시를 끝으로 100%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31개 시군 전부 다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뭐 15개, 20개, 뭐 서울도 25개 지자체인가요? 자치구인가요? 근데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지자체도 대단한데 그 31개가 모두 평생학습 도시가 되었다는 건 친구를 잘 둬야 된다는 말 아시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정말 옆에 그 경기도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옆에 친구들을 잘 둔 것 같은데요. 사실 옆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자극제가 되고 서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사실 벌써 모두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역 안배 그리고 매년 선정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솔직히 많았죠.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31개 시군 모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은 기뻐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숨죽이면서 홈페이지를 보다가 동두천, 안성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야호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제가 2012년에 진흥원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같이 계셨잖아요. 그쵸. 와, 그 당시에 11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9년 동안 31개를 다 채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의 학습 도시들이 많죠. 1979년에 일본 가케가와시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유럽 쪽에서도 많은 평생학습 도시들이 많은데 예전엔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도
정말 평생학습 벤치마킹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이요? 네,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시 하루빨리 국내 교류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쉽죠? 이것 네. 때문에. 참 그리고요. 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모두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같이 봤을 때 그 시장님, 그러니까 군수님, 네. 그분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네. 그 추진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장님, 군수님, 평생학습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저희 아마 나나님이 진짜 쑥스러워서 말 못한 것 같은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성과에 진짜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그거 왜 설명 안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많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시군의 노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심사까지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올라간 시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전국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앙 심사가 다가오면 만일 제치고 학습 도시들과 진짜 긴 밤지 새우며 정말 컨셉과 전략을 짜던 기억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하루 전날 원페이지 포커스 자료 만들어서 심사 당일날 극성스럽다는 욕을 먹으면서 심사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땡땡 시장님은 외국 일정이셨는데 담당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게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심사장으로 오셨던 사례. 네. 여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거기가 이제 세종대왕이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복장을 하시고 등장하셔서 모두를 또 감동시키고 또 이제 약간 얼어있는 분위기를 네. 좀 이제 따뜻하게 이제 웃음바다로 따뜻하게 만들었던 일들도 생각이 나네요. 와, 자, 제가 31개 시군을 전부 다 망라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모두 축하.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았어요. 1위를 발표하려는데 발표 한번 해볼까요? 전현무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현무 씨? 이거는 저희는 광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진흥원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않습니다. 자,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위는 광고 큐. 안녕하세요. 광고쟁이 광고 큐입니다. 오는 12월 9일 14시에 일주일간 비대면으로 치러진 경기 평생학습 올린 콘서트 폐막식이 진행됩니다. 폐막식에는 경기도 평생교육 유공 표창과 제4회 평생학습 골든벨 시상식, 참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내, 그리고 2020년 어울린 콘서트 종합 스케치를 시청하며 그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 자, 광고 보셨죠? 제 말 속으셨죠? 자, 이제 2020 회상 경기도 학습 열차를 타고 제 1위 넘버1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자, 1위는 2020 평생학습 이슈 앤 트렌드 탑10. 1위는 비대면 교육 강화로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차지했습니다. 빰빰빰. 와, 저희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06명이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예. 이 중에 492명이 비대면 교육 강화로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반 이상이네요. 네, 이건 미스터 큐도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했던 뭐 비주얼 담당 프로듀서 아닌가요? 칭찬 많이 받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기존 지식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가 학습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평 속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아울러 이런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안전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의 상황에서 경기도는 오프라인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을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죠. 또 중장년을 위한 인생 설계해 주었던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모두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전환해서 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전파됐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진흥원에서도 온라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었죠. 저희가 2020년 1월에 보면 이제 우리 일상도 코로나19로 완전히 멈췄었잖아요. 스탑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무기력해지고 저희도 불안해요. 그런 코로나19로 해서 촬영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커졌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평생교육 일본가 평생교육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깜짝 손님으로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상관의 상관님이신데요. 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강상재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아, 네, 본부장님 이 바쁜 와중에 감사합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이 될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일이요? 뭐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일인데 네네. 아마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떻든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시도했던 몇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열심히 한 것 중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굉장히 큰 숙제로 맞습니다. 숙제라는 의미로 아마 저희한테 1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어떤 사업이었다, 또 대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먼저 선제적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하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런 평생교육 1번가라고 탄생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당초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획으로, 어떤 동기로 시작되게 됐는지 한번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 아니면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위기라고 좀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여준 통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참여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경기도 평생교육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특히 그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아니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격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큰 어떤 뭐 필요한 것은 소통, 소통을 통한 어떤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인데 사실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체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온라인화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갑자기 부상이 됐지만 사실 이 온라인화라던가 아니면 디지털화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막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분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전면화를 못 시켰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화가 아마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을 어느 정도 다음 단계로 넘어게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판단에서 그 온라인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일단 구상하게 됐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저희도 준비를 그렇게 오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제 부서별로 계획 세우는 도중에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장에서 1번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굳이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쭉 평생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춰왔던 위기에 대해서 좀 가속했던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온라인 콘텐츠 이런 어떤 네트워킹 이런 부분은 쭉 그냥 놔뒀으면 좀 원만하게 갔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팍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해야 했고 그 새로운 변화에 조금이라도 준비를 먼저 했고 고민을 먼저 한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 대응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그 선제적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취임하시고 오셔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시군보다 먼저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평생교육 1번가가 탄생하고 나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저도 5개의 특강자를 만들면서 탑재가 됐는데 엄청나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끔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본부장님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50명, 100명 뭐 그렇게밖에 더 듣겠습니까? 근데 다 합치면 뭐 그 횟수가 더 엄청나고 하나의 예를 들면 3,000 횟수가 넘어갔어요. 3,000명이 뭐 넘게 봤다는 부분인 거고 뭐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을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알아들으면 다시 보고 또 저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한테 소개를 하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제 그 부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감도 엄청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촬영하고 계시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낯설었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1번가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그래서 혹시 그 안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일단 평생교육 1번가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 강의도 좀 있고요, 웨비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퀴즈 쇼도 하고 다양한 이제 저희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상은 우리가 어떻든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국한해서 특히 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맨 처음에 구상을 할 때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의 콘텐츠 아키브처럼 네. 다양한 형태, 우리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앞으로 또 굉장히 경기도 31개 시군이라던가 마을 같은 데서도 디지털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자발적으로 만들고 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콘텐츠, 자기 교육 활동, 뭐 마을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소개하고 직접 하는 어떤 공간으로. 그러면은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박성영 팀장님이 항상 좋아하는 상호 학습, 집단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굳이 우리가 딱 의도해서 집단 학습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그 장점을 활용하듯이 평생교육, 경기도 평생교육에 관한 적적 활동들이 그러니까 1번가를 통해서 이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어떤 그 첫 시도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어울린 콘서트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군에서 홍보관, 전시관, 공연관에 이런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가 아닌데 이렇게 우수한 컨텐츠들이 많았고 또 이것들을 탑재를 저희 이제 1번가에 하게 되면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본부장님이 맨 처음에 기획한 게 이런 컨셉이다.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도 있겠지만 평생교육의 다양한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그 아카이브 얘기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의 플랫폼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모두 탑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울린 콘서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탑재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평생교육 ECN 트렌드 탑 10과 함께 이제 폐막식도 이것과 함께 탑재될 예정이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행사는 해보지 않은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익숙하지 않은 매체를 다루는 거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그 배경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누구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안내, 이 서비스 저는 본부장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급 장비가 없어도 질 높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또 뭐 일방향 전달식 강의가 아니라 이제 그 소그룹 토의방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높은 호응도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더 단절된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게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지 않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 늘 본부장님 얘기하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롭게 병행되는 학습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개최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시사점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번에 저희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설문조사 한번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800개 넘게 있는 기관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대략적으로 본부장님 이제 보니까 어떤 걸 좀 원하냐,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평생교육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냐, 이제 이런 그 장비나 온라인 체제를 갖추는 부분들의 요구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본부장님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2021년 온라인 컨텐츠 개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평생학습 시장에 혹시 어떤 프로젝트를 새롭게 기획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그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격차, 네. 지역적 격차 아니면 이제 우리 내부 그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분 그리고 이제 소득이 높은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격차. 이게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 코로나19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디지털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격차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실 작업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텐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디지털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콘텐츠 제작 뭐 등등에 대한 투자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렇죠.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31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와 네트워킹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진흥원 차원에서도 이제 다행히 요번에 저희도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진흥원 원장님하고 또 도의 관계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디지털 스튜디오를 이제 올해 구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또 만들어지고 30개 시군에서 이렇게 디지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마도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이제 있다고 가정하면 1차적인 게 인력이겠죠. 네네.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2차적으로 중요한 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그 관계자들. 네. 우리 이제 공무원도 있겠고 뭐 학습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활동가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그와 연관돼서 디지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전파할 것이냐에 대한 근데 사실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자기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 그 진흥원 내부 직원들부터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디지털 뭐 제작하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한 학습 구조, 자체적인 학습 구조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민들에게 각자 원하는 부분의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가장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 그 디지털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장비라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위한 어떤 또 인적 자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평생 학습사 여러분들이 평생 하실 수도 교육사. 있고 평생 교육사.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하려면은 오프라인에서 가졌던 역량 플러스 그렇죠. 이제 온라인 네. 디지털 역량에 대한 우리 학습. 그러면 네. 이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한 학습 구조. 네. 그러니까 아마 디지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그 스튜디오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위한 또 우리 자기 학습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어떻든 그 학습을 받는 학습자들도 그렇고 그거를 이어나가는 여러 가지 뭐 강사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좀 역량을 좀 강화해서 끈들을 이어갈 수 있는 결국 어떤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그 평생학습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그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되면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아니면 강사들도 소외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적어지면서 좀 질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사실 지금은 거의 저희가 이제 이런 시도를 하지만은 네. 상당히 초기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씨앗이 돼서 그런 결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가 저희한테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크지 규모는 모르겠는데 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튜디오가 저희는 또 이제 그 지역에 파주, 양평에 또 시설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한 경기도의 3-4개 지역에 어쨌든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시설을 한번 짜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 시설이 마련되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또 근처에 있는 시군들을 네트워킹하는 또 그런 어떤 시설 측면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온라인은 사실 이제 이렇게 시설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온라인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지역적 공간을 이제 오히려 탈지역화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지역이 네. 필요 없는 공간이니까 사실 뭐 수원에 사는 분이나 포천에 사시는 분이나 똑같이 온라인 속에서는 같이 그렇죠. 아주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어떤 그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와. 어쨌거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이제 혹시 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그 뭐 혹시 시장님이나 아. 이런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뭐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평생 교육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많은 예산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몇 시장님이 좀 진흥원에 좋은 사업 있으면 좀 세기도 해주고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걸 꼭 보시면 본부장님께 전화할 것 같습니다. 전화에 불날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공간 공유도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하죠. 와.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31개 시군의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간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뭐 항상 주장하신 것 같이 평생학습은 지식과 이 모든 뭐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지식 시설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고 네. 그 공유를 통해서 네.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네. 그런 거라고 항상 또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 장을 만들어 나가면 바람직하겠죠.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좋지만 특히 그것을 공유한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의 공유라는 그 단어가 배우 공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향후 희망찬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도 평생학습 이슈앤트렌드가 정말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신지 희망 메시지 한번 주시고 예. 가시죠.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평생교육이 아마 뭐 여러 다른 사회 분야에 비해서도 오히려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새로운 씨앗이나 아주 여러 가지 마음 네. 이런 부분은 다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혹은 교육이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정신 세계를 찾아 나가고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 그 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뭐 코로나 위기도 극복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 가치도 이렇게 조금씩 마련되고 정비된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노력 속에서 뭐 만들어지라고 저는 꼭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들을 앞에 우리가 정리됐던 그 말씀이 본부장님 말씀으로 딱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미스터 큐 어디 계신가요? 뿅! 네, 여기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왔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1번과 경기 평생학습 어울린 콘서트 페이스북에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부쩍 한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2020 경기도 평생교육 이슈 앤 트렌드 탑 10.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정말 입에 따발총을 달았다고 할 정도로 막 와도 하고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 끝이 없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된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2020 회상을 실은 경기도 학습열차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워요. 아쉽죠. 일단 저희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806명의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서로 화합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 경기도 평생학습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행복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평생학습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미스터 큐 정말 바쁘신 가운데 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또 이제 우리 퀴즈 큐큐큐 하시면서 또 워낙 유명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평생학습 맛집 그리고 진짜 맛집 두 군데 다 초대할게요. 맛집 기대합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맛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2020 경기도 평생교육 이슈 앤 트렌드 탑 10 이제 그 막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평생교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시상식, 참여 이벤트 당첨자 발표, 폐막식까지 꼭 모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미스터 큐와 제가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를 외치며 마칠 텐데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경기도 평생교육, 평생학습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